아니, 당신은? 상견례 날 한옥마루 문이 열리는 순간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라고 온 남성이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바로 그 남자 박성호였기 때문이었다. 어, 어, 어서 오세요. 저는 수진이 아버지 박성우입니다. 박성호 역시 정숙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세상에 이런 잔인한 운명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 청춘을 버린 남자가 사돈이라니. 무료로 하는 최고의 응원은 좋아요. 구독인 거 아시죠?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사연록의 오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작은 카페 사랑방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세월이 정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새 58이 되었네요.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고생의 흔적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액자 속 어린 민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정숙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얼마나 보람찼는지를 말입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31살이 된 아들은 여전히 정숙에게는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키 크고 다부진 체격에 선량한 눈빛을 가진 민호는 정숙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지만 반듯하게 잘 커준 것이 정숙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죠. 어머니는 쉬고 계세요. 제가 카페 오픈 준비할게요. 민호는 늘 이렇게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아픈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한 죄책감이었죠. 특히 요즘처럼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는 그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민호야, 수진이는 잘 지내지? 물론이죠. 이번 주말에 상견례 날짜를 정하기로 했어요. 벌써 떨리네요. 민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지는 민호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착하고 예쁜 여자아이였죠. 간호사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이 자신의 품을 떠나는 것 같았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정숙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작은 카페는 정숙에게 삶의 터전이자 아들을 키운 곳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민호의 어린 시절 그림들,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 대학교 졸업사진까지 모든 추억이 이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요? 단골 옆집 김 씨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났어요. 상견례도 곧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홀어머니로 아들 하나 이렇게 잘 키우신 게 정말 대단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김 씨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죠. 하지만 민호가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무서운 마음이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30년 전 그 사람과의 일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어들자 정숙은 잠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모습이 평온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정숙은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호가 퇴근해서 카페로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는 민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정숙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었죠.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그저 그렇지. 너는 어땠니? 일이 많이 바빠? 요즘 연말이라 좀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보다 상견례 준비 때문에 좀 긴장되네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정리를 하며 정숙은 문득 물었습니다. 민호야, 상견례 때 아버지가 없어서 서운하지 않니? 민호는 잠시 멈춰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는 어머니면 충분해요. 혼자서도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강한 어머니를 둔 게 말이에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30년 전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버리고 떠난 그 남자 말입니다. 민호야, 너 정말 잘 자랐구나. 어머니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었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이자 어머니 역할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8살의 자신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랐죠. 사랑한다는 말만 믿고 모든 걸 바쳤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박성호라는 남자를 만나 진짜 사랑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차가운 반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그리고 박성호는 정말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연락도 없이,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정숙은 그때부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고 홀로 출산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텐데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도 들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며칠 전부터 긴장감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어 보며 어떤 모습이 좋을지 고민했죠.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소박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호가 방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민호 역시 새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 다 됐다. 너도 준비 끝났니? 네, 그런데 어머니, 괜찮으시죠?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세요. 정숙은 손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긴장해서 그래. 괜찮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전통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옥마루라는 이름의 그 식당은 수진이가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상견례를 하자는 수진이의 배려였죠.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숙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요? 글쎄다. 수진이가 그렇게 착한 걸 보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야.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평생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먼저 나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오빠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수진이는 오늘따라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단아하고 우아했죠. 정숙은 이런 며느리를 두게 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예쁘구나. 한복이 참 잘 어울린다. 감사해요, 어머니.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한옥 대청마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죠. 정숙과 민호는 수진이를 따라 예약된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정숙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에요. 수진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말입니다. 박성호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바로 그 남자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 역시 정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수진이 아버지 박성호입니다.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운명이 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니 한정숙입니다. 정숙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주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난 괜찮다. 걱정 마라. 수진이 어머니도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경은 단아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습니다. 정숙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정숙은 제대로 인사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박성호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았지만 정숙은 젓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박성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민호 군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딸아이한테 들으니 회계사라고 하던데. 네, 아버님. 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차입니다. 민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수진이 아버지도 계속 불안해 보였거든요. 이미경 역시 남편과 정숙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아는 사이신가요? 분위기가 좀. 그 말에 정숙과 박성호가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처음 뵙는 분인데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미경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정숙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고 박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만 열심히 대화하며 분위기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혼례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미경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30년 전 기억으로 가득했거든요. 박성호가 자신을 떠나던 그날, 혼자 아이를 낳던 그날, 밤새워 일하며 민호를 키우던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헤어지게 되었죠.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민호 역시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라디오를 틀어놨지만 정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성호의 목소리만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상견례 내내 얼굴이 너무 창백하셨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긴장해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박성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런 잔인한 운명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숙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상견례가 끝나니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네요. 저 먼저 쉬러 들어갈 테니 카페 마감 부탁드려요. 민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숙은 혼자 카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카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는데 누가 찾아온 걸까요? 정숙이 문을 열어보니 박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아.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문을 꽉 잡고 서서 박성호를 노려봤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여기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안하다, 정숙아. 정말 미안해. 박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거든요. 미안하다고? 30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행히 민호는 방에서 쉬고 있어서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 이야기? 당신과 할 이야기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박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줘. 그때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정숙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박성우와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근처 공원으로 나와요. 두 사람은 조용한 근린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정숙과 박성우 사이에는 30년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가 그때는 정말, 그때는 뭐, 젊어서 그랬다고?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정숙이 박성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일하면서 돈을 벌고 아이를 낳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키웠어요. 아이가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거든요. 민호가 우리 아이였구나. 박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키운 내 아이예요.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나는, 그때 당신은 뭐, 무서웠다고?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무서워하는 동안 나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출산할 때도 혼자, 아이가 아플 때도 혼자,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고요. 박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노했죠. 지금 와서 울면 뭐해요? 30년 전에 울었어야죠. 정수가 나도 그동안 많이 후회했어. 매일 밤 너와 아이 생각을 했어. 후회했다고?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박성우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편안하게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수진이 같은 딸도 두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평생 혼자서 아이만 키우면서 살아야 했던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박성우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아,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너와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 죄책감? 그런 걸로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정숙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를 다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정숙의 질문에 박성우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을까? 그냥 모르는 사이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신 부인도 눈치채고 있을지도 몰라요. 박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정수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모르겠어요. 생각해 봐야겠어요. 정숙은 박성우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적어도 쌓여있던 감정은 어느 정도 풀어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박성우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수가 나야. 성우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에 손님들이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전화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급한 일이 있어. 꼭 만나야겠어. 박성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일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박성호는 평소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눈치챘어. 우리 사이를 말이야.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요? 상견례 때 우리 분위기를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계속 캐묻더라고. 혹시 아는 사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박성호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미경은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 하지만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털어놨어.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정말 복잡해졌네요. 모든 걸 다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전부는 아니고. 그냥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만 했어. 민호가 내 아들이라는 건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부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미치겠다더라고.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혹시 숨기는 게 더 있느냐고 계속 따지고 있어. 박성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안이 뒤숭숭해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진이도 눈치챘어. 어머니가 계속 예민하게 굴고 아버지는 우울해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호와 수진이의 결혼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정수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해.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잖아. 박성호의 말에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차치하고라도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은 부인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계속 숨기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정숙은 박성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털어놓겠다는 건가요? 모든 걸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민호가 당신 아들이라는 것까지? 그래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숨길 수도 없고 나중에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박성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이미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부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찻집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박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박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다. 박성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어머니가 이상해요. 계속 우시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으세요. 박성호는 정숙을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지금 집으로 갈게. 전화를 끊은 박성호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봐야겠어.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기다려줘.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연락할게. 박성호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겨진 채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심각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연락 왔어요.
수진이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의 가슴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벌써 민호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하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부모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럼 수진이를 만나보는 게 어때?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은 만나기 힘들다고 하네요. 가족끼리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정숙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민호야, 혹시 결혼 얘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니? 민호가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야, 그냥 혹시라는 생각에. 정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성우와 이미경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지, 수진이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새벽 무렵 정숙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성호에게서였습니다. 모든 걸 말했어. 아내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겠다고 해. 내일 시간 되면 만나자. 정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박성호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거웠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말하기 힘들어. 우리가 어제 만났던 찻집으로 나와줘.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호에게 잠깐 외출한다고 말하고 나섰습니다. 찻집에 도착하니 박성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성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해.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이라고요? 어젯밤에 모든 걸 털어놨잖아. 민호가 내 아들이라는 것, 30년 전 일까지 전부 말했어. 처음에는 충격받으면서도 이해하려고 하더라고. 박성호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돌변했어.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면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정숙은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도록 남편이 숨겨온 비밀이 이런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수진이는? 수진이가 제일 큰 문제야. 어머니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 자기 결혼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서 민호와 헤어지겠다고 해.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민호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응, 아직은. 하지만 수진이가 계속 이상하게 굴고 있으니까 눈치채고 있을 거야. 과연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수진이가 이상해요.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나왔는데 계속 울면서 헤어지자고 해요.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정숙과 박성호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호야, 지금 어디 있니? 수진이랑 공원에 있어요. 한강공원이요.
알겠어. 조금 있다가 갈게. 정숙이 전화를 끊자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민호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요.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벤치에 앉은 민호와 수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민호는 어쩔 줄 모르며 수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숙이 다가가자 민호가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리고 민호의 시선이 박성호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아. 박성호가 딸을 부르자 수진이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정숙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앉아.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민호가 의자에 앉자 정숙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사실은 수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에 말이야. 내가 28이었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하기 싫었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수진이 아버지와 사귀고 있었어.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 아이가 바로 너야, 민호.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박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아버지야. 그 순간 공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박성우를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그래, 내가 너를 버렸어. 30년 전에 내 어머니와 너를 버리고 도망쳤어. 박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내 이복 여동생이야.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민호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도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이 아들을 껴안으려 했지만 민호가 몸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어요? 상견례 때부터? 그래, 그때 처음 알았어.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숨기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였다니요. 미안해, 민호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어디 가니? 혼자 있고 싶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마세요. 민호는 그렇게 홀로 공원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정숙과 박성호, 그리고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죠. 민호야, 어머니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다. 정숙은 민호의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아들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정숙에게 박성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아, 민호 연락됐어? 아니요. 계속 전화를 안 받네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수진이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있어. 박성호의 목소리에도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집안 모두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 변호사까지 만났대. 내가 뭘 말해도 듣지 않아.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경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미경이 테이블에 앉자 정숙이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경은 커피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네, 말씀하세요. 이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25년 동안 속았다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상견례 때까지? 네,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때까지 숨겼어요? 이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지 못했어요? 이미경의 말에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예요? 내 딸이 평생 상처받고 살아야 하는데? 이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제일 원망스러워요. 네. 남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어머니잖아요.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미경의 말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경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울어서 뭐해요? 진작에 생각했어야죠.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임신했다고 말했는데 왜 그냥 포기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 이미경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박성호 씨가 떠났어요.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봤어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든지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이미경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정숙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키웠어요? 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아이 낳고 키우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경도 어머니였기 때문에
정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겠어요. 민호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두 어머니는 자식들 걱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차치하고라도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미경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친구 집인지 모텔인지 연락이 안 되니까 찾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직접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이들을 찾아서 설득해야죠.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미경의 말에 정숙이 놀랐습니다. 적대적이던 이미경이 갑자기 협조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정말요? 저도 어머니예요. 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이미경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찾아봐요.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이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 일이 정리되면 우리는 남남이에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정숙은 마음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경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두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숙과 이미경은 민호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민호의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대학교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민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헤맨 끝에 두 사람은 지쳐서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말 어디 간 걸까요? 정숙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경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수진이한테 물어봐야겠어요. 혹시 민호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잖아요. 이미경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민호 오빠 어디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평소에 힘들 때 어디로 가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글쎄요. 한번 자기가 어릴 때 자주 가던 놀이터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놀이터? 집 근처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이미경이 전화를 끊고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집 근처 놀이터래요.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 있다고.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 거기구나. 민호가 초등학교 때 자주 가던 놀이터가 있어요.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혼자 있곤 했거든요. 두 사람은 급히 그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었지만 멀리서 그네에 앉아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호다. 정숙이 달려가려고 했지만 이미경이 막았습니다. 잠깐요. 갑자기 나타나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그네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수진이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왜 연락도 안 하고. 연락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민호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경도 다른 쪽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고 있어. 수진이도 힘들죠. 저보다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빼버렸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포기할 거니? 수진이를 포기하고 살 거야? 이미경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수진이는 제 여동생인데 이런 관계로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누가 여동생이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니 박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게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복잡한 표정으로 박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희는 남매가 아니야. 박성우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박성우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수진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경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이것도 숨기고 있었어. 수진이는 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잖아. 이미경의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앉았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수진이 아빠는 내 전 남편이 맞지만 당신이 수진이를 친딸처럼 키워줬잖아요. 그렇지. 나는 수진이를 친딸처럼 사랑했어. 하지만 혈연 관계는 없어. 박성우의 말에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수진이와 저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 너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민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경은 화가 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또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요? 이번에도 숨기고 있었다고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놨어. 박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경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도대체 몇 개의 거짓말을 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없어. 모든 걸 다 말했어. 하지만 이미경은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에 지쳐 있었거든요. 민호야. 박성우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알았잖아. 너희는 남매가 아니야. 수진이와 결혼할 수 있어.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어머니가 이렇게 화나 있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이미경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딸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잘못이 없어. 우리 어른들이 만든 문제지. 그럼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미경의 질문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수진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미경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결혼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우리 가족은 이제 갈라서야 해. 나는 저 사람과 이혼할 거고 수진이는 너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야. 박성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정숙이 이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민호를 받아들여 주셔서.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큰 잔치는 하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아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미경은 약속대로 박성우와 이혼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에는 참석했습니다. 수진이의 행복을 위해서였죠.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이미경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너만 행복하면 어머니는 괜찮아. 박성우는 결혼식 한 구석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숙은 박성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그래, 이제 끝이야. 박성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호를 잘 부탁해.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요. 정숙의 말에 박성우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지만 이제는 다시 멀어져야 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만해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까. 정숙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박성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 민호와 수진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카페에 들를까요? 수진이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도 보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숙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수진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많이 예뻐졌네. 결혼 생활은 어때? 좋아요. 민호 오빠가 정말 잘해줘요. 민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더 잘해줘요. 정숙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식? 민호가 수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어머니. 이제 막 8주가 되었어요. 정숙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를 안을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몸조리 잘해야 해.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이 진짜 어머니처럼 챙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의 아픈 기억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성우와의 만남, 임신, 버림받은 상처, 혼자 아이를 키운 힘든 세월,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난 상견례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행복한 결혼을 했고 곧 아이까지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정숙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이미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사돈 오랜만이네요. 이미경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임신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수진이 잘 지내죠?
네, 정말 행복해해요. 민호가 잘해주나 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같은 손자를 둔 할머니가 될 사이였습니다. 앞으로 종종 뵐 것 같네요. 아이가 태어나면 더욱 그렇고 이미경의 말에 정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네요. 처음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픈 시간을 지나야 행복이 오나 봐요. 정숙의 말에 이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수진이가 함께 카페에 왔습니다. 수진이의 배가 제법 불러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초음파 사진 가져왔어요. 수진이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그 작은 생명체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자 참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듣고 있지.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 말해줘. 정숙이 수진이의 배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할머니야. 건강하게 자라서 빨리 나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민호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너희들이 행복하면 어머니도 행복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정숙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카페에서 세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는 오직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로운 시작이야. 사연록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사연을 이어가는 에너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